네, 안녕하세요. 네,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음, 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내 사업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좀 더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뭐 컨설팅 업체에서 뭐 컨설팅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내 사업과 관련된 뭔가를 뭐 쌓기 위해서 더 집중적으로 뭐 자격증을 딴다거나 뭐 대학원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간다거나 어쨌든 내 사업과 관련된 거 막 계속적으로 집요하게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류들이 한 부류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후자, 약간 저 같은 사람, 아이디어가 도저히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쪽으로 막 파기보다는 조금 전혀 새로운 일들을 해서 뭐 연결돼서 새로운 일들을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라고 파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인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숙박을 하다 보면은 마케팅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마케팅만 뒤집다 파는 거죠. 이거는 뭐 호텔 경영학과를 가고 예를 들어서 뭐 숙박 관련된 뭔가가 컨설팅을 받고 이런 쪽이 아니라 숙박 사업을 할 때 마케팅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케팅에 대한 거를 굉장히 열심히 파요. 그러면 그쪽에 또 수익 모델이 생기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런 모델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밀키트를 하시잖아요. 그럼 밀키트에 내 상품이 만들어 놨는데요. 밀키트를 팔아야 되는데요. 일단 세팅은 되어 있어요. 아마 생각보다 안 팔리실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밀키트를 잘 팔기 위해서 올인을 해도 물론 소액이 날 수는 있을 거예요. 나죠. 물론 나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시즌. 여름에는 되게 잘 나가는데 겨울에 아마도 이제 좀 판매율이 저조하죠. 그리고 요 상품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그러니까 밀키트 제작 컨설팅이요. 그냥 제가 홍해 아저씨라고 생각하고 저라면 요렇게 할 것 같아요. 말은 쉽지? 모르겠어요. 이게 할 수 있는 건지. 일단 밀키트를 A부터 시작해서 Z까지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상품에 대한 분명히 제작 방법이 아마 강의 안으로 만드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요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프라인 매장 하시는 분들이 온라인으로 시스템 구축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플레이스 같은 경우도 네이버 예약에 들어가야 되고 네이버 예약 없으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자, 그 다음에 배민이라든가 이런 데 플랫폼에 들어가야 되고요. 플랫폼에 들어가는 것도 어렵지만 실제로 그 안에 수수료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좀 다 설명이 돼야 돼요. 물론 야 배민에 가면은 다 강의 같은 거 있어. 물론 있죠. 그런데 뭐 배민, 뭐 요기야, 쿠팡이츠 이런 것들을 일단 내가 다 해보는 거예요. 다 해보면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 플랫폼을 이용을 함에 있어서 매출이 올라가기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즉 내 사업을 저는 좀 테스트를 좀 많이 해보는 편이에요. 아, 이런 것들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하면은 매출이 오르는구나. 일단은 내 사업의 밀키트 모델로 나는 어차피 이거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가 아니야. 그러니까 플랫폼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좀 다 해보시는 거죠. 저는 그것을 컨설팅 과정으로 한 3일차를 만들면 어떨까를 싶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뭐냐면 사업의 방향 잡기,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내 사업을 듣고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정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방향을 잡아주는 게 1일차고요. 2일차 같은 경우는 밀키트 만드는 거 A부터 Z까지. 네, 그게 2일차. 그 다음에 3일차는 밀키트 만들었으면 이제 온라인 플랫폼으로 접목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스마트 스토어가 뭔지, 플레이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약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 건지, 그렇게 이제 3일 과정을 네, 전반적인 것들을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런 분들하고 카톡방에 있어서 저 요거는 잘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저처럼 뭐 코칭을 해준다거나 저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제가 했던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마케팅 상품인데요. 저는 후자를 선택했어요. 내 사업을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확장이 되거나 막 거기서 많은 수익 모델이 만들어지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 한계가 거기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부가적인 연결된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사업할 때 마케팅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케팅에 대한 교육을 저는 좀 많이 받았거든요. 컨설팅도 좀 많이 받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 알게 모르게 지식들이 좀 쌓이겠죠. 알게 모르게 지식들이 쌓이는데 이 부분이 되게 재밌어요. 그러면 거기까지가 제가 투자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럼 이제 상품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 이걸로 가지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내가 이런 쪽으로 일을 해볼까? 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달라요. 내가 이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해볼까라고 했을 때는 저는 마케팅 대행사에서 이용했던 마케팅 서비스들을 상당히 많이 이용해 봤던 것 같아요. 즉, 마케팅 대행사에서는 어떤 상품들이 있을까? 그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품들을 많이 분석을 했던 것 같아요. 분석을 많이 해보고 그 중에 내가 이용을 해볼 만한 상품들 있죠? 일단 다 이용을 해봐요. 그럴 때 저에게 생긴 거는 뭐냐면 견적서가 생겨요. 그 다음에 상품에 대한 가격 있죠. 근데 그것을 저는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왜? 저는 서비스들을 많이 이용을 해봤고 대부분 견적서가 오거든요. 그러면 대충 이게 어느 견적서인지를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제가 거기서 함정을 알아낸 거예요. 일단 마케팅 대행사는요. 절대 안 한다고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하기 싫다? 거의 막 5배, 10배 불러요. 마케팅 대행사는. 그러니까 일단 이 일을 하기 싫으면 굉장히 높게 불러요. 어차피 높게 부르니까 너 안 해. 이거거든요. 그리고 할 거는 자기네들이 기획을 굉장히 잘해줘 준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 이런 틈새가 있네. 네, 저는 그러면 주변에 있는 그 컨설팅을 받거나 아니면 마케팅의 컨설팅을 받거나 이런 회사들은요, 회사의 규모가 어느 정도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대표들하고도 이제 사업을 하니까 이제 알면서 그런 대표들이 저랑 얘기를 하면은 항상 이런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미셸이 우리 팀의 마케팅 팀장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얘가 참 팀장이 되면 좋겠다. 그런데 그거랑 접점이 딱 맞아 떨어진 게 항상 제가 대표님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대행사한테 맡기지 마시고요. 그것을 내부에서 구축을 하세요. 팀 구축. 그러면 여기서 팀 구축을 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해. 그럼 제가 팀장이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그 기획안에 대한 컨펌이 필요해요. 근데 저는 좀 사업을 많이 해봤거든요. 이것저것 제가 사업도 많이 해봤지만 좀 내가 투자한 사업은 홍보를 좀 많이 해봤어요. 제가 매여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퍼포먼스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기획안을 가지고는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대표들이 봤을 때. 그래서 저는 보통 어떤 일을 했냐면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 한 달에 4번을 회사를 출근을 해요. 아니면 줌으로 해요. 네, 그렇게 해서 1년 계약을 하거든요. 1년 계약을 하면 그냥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330만 원 정도 받았어요. 그 회사 입장에서는 완전 땡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막 돈을 많이 받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네, 회사에서는 그냥 뭐 얘한테 뭐 한 달에 330만 원 주면은 보통 이제 3시간 컨설팅에 한 330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아는 대표들이니까 이제 그러면 보통 대기업 초봉 월급이 이 정도 되니까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회사 가가지고 네, 해주겠다. 그냥 그렇게 진행을 했더니 이제 그게 소문이 이제 일파만파가 커진 거예요. 주변에 있는 누구도 소개시켜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했던 거는 뭐냐면 그냥 이거를 그러니까 강의와 컨설팅의 약간 중간? 네, 강의만 한 번 딱이 아니라 또 컨설팅도 아니지만 또 이 회사의 직원도 아니야. 그러니까 프리랜서로 이런 일들을 한 6년 동안 했어요. 네, 6년 동안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에 이제 직원 인력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지금 직원들 교육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뭐 파견해야 되는 직원들 아니면 청년 디지털 일자리들. 네, 이제 그런 교육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이제 처음이 어려워요. 자, 처음이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일차 저희 카톡방 사람들만 참여한 사람들이 후기 써드릴게요. 1일차 어떤 거냐면 10년차 음식 사장님이 어떻게 10년 동안 음식 사업을 했던 그런 그 A부터 Z까지요.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이 일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참여하는 사람들 음식을 사업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인데 음식 사업을 어떻게 접근을 하지? 바로 요거. 그 다음에 그냥 그 사람의 그냥 경험을 듣는 자리예요.
그냥 경험. 이거 무슨 뭐 레슨도 없어요. 그냥 경험이에요.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음식 사업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향을 할 때 네이버 예약도 필요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밀키트도 필요하고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오프라인 수익 말고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수익화 시킬 때 어떤 수익 모델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 사업 외에, 내 사업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레슨이니까 여기는 내 사업 외에 배달도 있을 테고요. 또 배달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얼마가 배달비가 있고요. 수수료책 이런 거 모르거든요. 일단은 저희도 돈 내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홍희 아저씨도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거를 들으면 아마 질문들이 나올 거예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시 만드시면 돼요. 그 다음에 3회차는 밀키트 A부터 Z까지예요. 밀키트 만드는 거 A부터 Z까지. 네, 그러니까 밀키트 그러면 이게 터질 것 같은 게 뭐냐면 밀키트를 만들면 있어서 디자인도 해야 되고 박스도 해야 되고 뭐 제작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그거는 밀키트를 만드는 사람이 다 개인적으로 컨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너무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주는 거예요. 정리해서. 네, 정리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컨설팅을 받으면 그냥 여기 가가지고 박스 제작하면 돼요. 왜냐면 가장 쌀 거 아니에요. 네, 가령 그런 거를 말해요. 근데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PPT가 필요하고요. PPT에 그럼 무엇을 넣을까 고민에 대한 누군가가 좀 답을 줄 사람이 필요해요. 저희가 지금 딱 4명 있어요. 단톡방에. 강사들 4명이요. 예, 거기는 지금 하루도 안 빠지고 하루는 PPT 만들고요. 두 번째는 영상 녹화를 하고요. 세 번째는 3일차예요. 3일째는 해당하는 내용을 블로그에다 글을 써요. 이게 루틴하게 다 30일 해보자 라고 해서 한 거거든요. 혹시 관심 있으면 거기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딱 4명밖에 없어요. 제가 커뮤니티를 만들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강압적인 시스템이에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한 달 하잖아요. 한 달 안에 만들어져요. 그러면 어차피 일부터 만드는 게 어렵죠. 한 달 해놓으면 그냥 대충 해도요. 50%는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50%에서부터 하면은 그때부터 할만해요. 네, 진짜 그때부터 할만합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저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 쌤님도 있어요. 네, 쌤님도 있으니까 네, 저희가 지금까지는 어떤 누구 하나 포기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요 루틴대로 가고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요. 제주 올레길 완주자가 알려주는 제주 올레 코스 지도 보는 방법. 제가 기억나는 게, 이거를 완주했다 그러고 완주했을 때 되게 기분이 되게 좋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 결국은 되게 이게 가치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행복하고 되게 가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누군가에게 행복을 전달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올레길이 일단 나왔어요. 그러면 그냥 우리는 글 쓰는 거에서 끝나시면 안 돼요. 이게 꼭 비용이랑 연결을 시키면 좋겠으나 모든 것들을 다 수익이랑 연결을 시킬 수는 없거든요. 내 수익이랑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것도 있거든요. 또 내가 좋아서 하다 보면은 그게 또 수익이랑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올레길을 한번 일주일에 한 번은요. 그냥 올레길을 한번 같이 걸으면서 얘기하는 그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주일에 한 번은 내 올레길 걷는다. 그러면 내가 가장 좋아했던 올레길을 다시 한번 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거기에 다시 왜 가고 싶은지와 여기 함께 걸으실 분 딱 2사람만 받아보세요. 그래서 그분들은 어떤 힘듦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만나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저는 그래서 작년까지는 딱 일주일에 한 번이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사람을 만나자였어요. 한 번 이후에는 안 만나요. 고정적으로 만나서 밥 먹는 사람도 있지만 뭐 그 당시에 누군가가 이렇게 뭐 연락을 하거나 이럴 때면 항상 만나요. 그 다음에 올해는요 일주일에 2번이에요. 일주일에 2번 중에서 일주일에 한 번은 대학원을 다니는 거를 결심을 했고요. 그리고 한 번은 무조건 사람을 만나요. 네, 무조건. 뭐 나한테 도움을 요청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가 찾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루틴하게 지속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그래야지만 내 고민거리를 털어놨을 때 해결 방법을 찾고요. 그리고 뜻하지 않게 그 대화 속에서 뭔가 힌트를 굉장히 많이 찾아요. 왜냐면 저도 아이디어가 없거든요. 바로 그런 거. 그러면 이럴 때, 한번
올레길과 관련된 상품을 만든 것들 한번 찾아보세요. 네, 인터넷에 찾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기념품 가게 한번 가보실래요? 올레길과 관련된 엽서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도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볼까? 네,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찾아져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만들고 실제로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참여비를 받으면 되겠네요. 저랑 이렇게 하고 3만 원 정도인데 3만 원어치 제가 만든 상품으로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내 상품이 나오는 거죠. 네, 그게 컨텐츠로 상품화 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재밌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 라이브 방송 들으셨더라고요. 네, 50대를 위한 라이브 방송 이런 건데요. 제가 지금 중장년 일자리 이제 교육과 이제 강사 양성 과정을 프로그램을 짜면서 좀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시니어 일자리 있죠. 그러니까 중장년 일자리, 시니어 일자리, 이런 일자리 교육을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해보니까요. 라이브 방송을 20대들이 막 이렇게 하는데요. 아니에요. 이제는 이제 유튜브가 이제 라이브 방송 할 수 있게끔 시스템 구축이 아마 될 거예요. 그러면 시청자들이 50대, 60대, 70대면요. 쇼호스트도 50대, 60대, 70대예요. 그리고 주변에 그 시니어 모델 그거 지원받아가지고 하시는 분인데 완전 대박 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니어 모델 양성해주는 그런 대표님이 계세요. 야, 대박이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 타겟, 그러니까 소비자층이 시니어면 그 관련된 강사들, 그 다음에 쇼호스트들, 이런 분들도 시니어여야 되더라고요. 실제 그래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당연하죠. 매출이 오르겠죠. 네. 이제 이래서, 글쎄 이제 쇼호스트를 왜 들으셨는지 제가 사실 그게 궁금하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조금 주시면 제가 좀 방향성을 조금 제시해 드릴 것 같고요. 저는 유튜브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지금 이제 50대를 위한 운동 이런 건데 이런 거는 50대들은 블로그 잘 검색 안 하거든요. 조회수가 상당히 낮아요. 무조건 유튜브입니다. 저희 주변의 이모, 주변 분들 60대 이상 분들은요. 다 유튜브예요. 글씨 보이지도 않고요. 그럼 유튜브로 가셔야 돼요. 그럼 유튜브 상세 설명에 뭔가가 설명이 이제 있어야 되거든요. 그쵸. 그럴 때는 블로그에 뭔가 공지를 올려야 되는 거죠. 네, 블로그에 올리는 공지와 유튜브에 올리는 컨텐츠는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저는 블로그에는 공지를 올리시고요. 유튜브는 그분들이 지속 가능한 게 볼 수 있는 컨텐츠를 올리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어떠실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냥 글을 쓰세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죠. 방문자를 유입을 시키거나 아니면 내 플랫폼 자체를 키우고 싶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블로그로 키우는 거죠. 방문자를 키워서 그럼 괜찮아요. 그런데 강사님이잖아요. 강사님은 무조건 함께 해요 해요. 내가 강사잖아요. 그러면 내 교육생들 중에서 3억 달력 만들기를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 교육생들하고 함께 하는 거죠. 교육생들 저 지금 무슨 교육하고 있는데요. 이 교육생들에게 이거 함께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저는 지금 함께해요 프로젝트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혼자 하기 너무 어려운 거죠. 하고 싶지 않은 거죠. 혼자 하려면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기존 교육생들 있죠. 네, 같이 해요. 그러면 저와 접점이 생기잖아요. 이미 제 교육을 들으신 분들인 거잖아요. 그런 분들 중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열심히 해요. 그럼 나도 좋고요. 그 교육생도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함께 해요. 그런데 내가 교육생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 19기 카톡방에 남겨주세요. 제가 이거 3월 달력 만들기 미리 캠퍼스로 이거 알려드릴 텐데요. 혹시 오실 분 그러면 뭐 저요 이럴 거예요. 그러면 그냥 달력만 만들지 마시고 달력에 내가 투두리스트를 거기다 적어보자. 우리 30일 동안만 해보자. 이런 이제 프로그램이 컨텐츠인 거잖아요. 그럼 30일 동안 카톡방이 이루어지고요. 나는 열심히 쓸 거 아니야. 일단 내가 리더니까. 그럼 된 거예요. 그럼 된 거죠. 그걸 한다고 그 과정을 블로그에 올려보세요. 그럼 또 다른 누군가가 이거 저도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래요. 아, 그래? 하고 싶구나. 그러면 내가 A부터 시작해서 Z까지는 알려줘 보니까 이런 게 필요하겠네요. 미리 캠퍼스 사용하는 방법, 기본적인 기초 방법. 그쵸? 그 교육에 들어가는 거고 30일간 리딩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5만 원 받으세요. 5만 원 받으시고요. 한 2만 원 정도 환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원데이 클래스가 3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하고 한 달 동안 계속 쓰는 거죠. 그게 우리는 강의 콘텐츠예요. 강의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게 강의고요. 컨텐츠만 가지고 달력 만드는 거는 플랫폼이에요. 네, 플랫폼에서 그거를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죠. 사람들은 달력을 만들어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달력에 무언가를 쓰고 내가 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 4월 달 한다니까요. 그 5월 달은 없어요? 6월 달은 없어요? 7월 달은 없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러면 그게 5월 달, 6월 달, 7월 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하러 사람들이 30일 동안 글을 써요, 저랑. 그죠? 근데 자기가 알아서 쓰면 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닌 거죠. 사람들이 제 수업을 듣는 이유가 30일 동안 글을 쓰고 싶어서 듣는 거지, 3시간 원데이 클래스만 필요해서 듣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만드셔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표 수학인 것 같아요. 엄마표 수학. 네,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수학 교육에 굉장히 열을 올리시는, 네, 저랑 같은 입장이네요. 네. 엄마표 수학 하실 분을 모아보세요. 제가 모아볼까요? 제가 하고 싶은데요. 저라면 이렇게 해볼 것 같아요. 엄마표 수학 하실 분. 네, 그래서 지금 내가 커리큘럼을 짠 것대로 아이들이 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커리큘럼을 짰어요, 나름. 근데 커리큘럼을 짜면 뭐해, 혼자서. 되겠냐고. 안 돼요. 자, 그래서 강압적인 시스템.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을 거예요. 아니면 정호님이 모으시던가, 아니면 정호님이 관심 있으면 일단 우리 둘이 같이 해보던가. 모을 거예요. 돈은 거둘 거예요. 5만 원. 5만 원을 걷고 아이와 엄마가 다 하면 5만 원 환급. 만약에 안 했다, 그러면 그 5만 원을 가지고 아이들 선물. 네, 몇 명이 참여했다 그러면 2명이 환급을 못 받았다 그러면 뭐 10만 원이면 뭐 10만 원 나누기. 뭐 애들이 4명이다. 그 4명에서 기프티콘으로 싸주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할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매일매일 수학을 1시간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수학을 어떤 거를 했는지, 네, 그냥 리스트업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인증을 하면 그때가 수학의 끝이에요. 저 하면 이런 거? 그러면 정호님의 블로그는 뭐냐면 엄마표 수학에 대해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네. 키워드 바꿔가면서 엄마표 수학 지금 뭐 분수 공부는 이렇게 시켰다. 누가 봐야 돼? 우리 카톡방에 있는 사람. 그러면 그거를 보고, 와, 나도 저 엄마가 하는 거 참여하고 싶어. 참여하고 싶어. 참여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그게 엄마표 수학 클래스예요. 나는 수학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수학이 힘드니까 집에서 엄마 표로 엄마가 어떻게 수학을 가르치는지 그걸 알려주는 거죠. 그게 상품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고, 아이 학원비는 줄고, 아이 수학은 잘하고, 이걸 가지고 상품이 만들어지니? 네.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브로드웨이 영어 있죠? 네, 브로드웨이 영어는 저도 돈을 내고 참여를 했습니다. 저도 돈을 내고 참여를 했는데요. 열심히 참여를 했어요. 네, 그리고 제가 강사가 준 컨텐츠 70%에 제가 조금 칸바부터 시작해서 정말 컨텐츠를 좀 만들었어요. 네, 그거를 진행을 해보니 거기에 카톡방에 있는 딱 2분이 이거 그 다음 달은 안 해요. 네, 그 다음 달은 아직 그 다음 달에 대한 계획은 없거든요. 물론 이거는 제 컨텐츠는 아니에요. 그거 선생님 있었어요. 그냥 선생님 없어도 우리끼리 하고 싶대요. 네, 혹시 미슐린 뭐 계획 없으신가요? 왜냐하면 그 과정이 너무 좋았던 거죠. 매일매일 영어 공부를 했던 과정이 너무너무 좋았던 거. 저도 좋았거든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저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네, 고민하고 있어서, 네, 아직 이제 고민에 대한 해답이 있는데, 3월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제가 좀 준비가 돼야 되는데, 아직 준비가 좀 안 됐어요. 바로 이런 거. 그러니까는, 써야 알아요. 그리고 내가 우리 아이를 가르칠 때 좀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도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교육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참고로 리딩을 해주는 거죠. 이끌어주는 겁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제가 드린 피드백이 1일차부터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피드백 말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피드백. 그거를 적고 나에 대해서 접목을 시켜보세요. 접목을 시켜보고 1일차부터 시작해서 30일차까지 내가 어떤 글을 해당하는 요일에 쓸 건지를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실래요? 네, 제가 왜냐면 이 내용에 다 피드백이 들어가 있어. 다른 사람 줄 거에. 이거는 내가 찾는 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30개 항목을 보고 그거 보고 피드백을 좀 드려보면 어떨까요? 그러면은 좀 정확한 피드백이 될 것 같아요. 글을 쓰잖아요. 조회수가 없어도 괜찮아요. 네. 숙박 사업 아마 조회수가 많이 없을걸요? 왜냐하면 숙박 사업을 검색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를 아셨어요? 호텔 사업이요. 펜션 사업이요. 숙박 사업이요. 다 이거예요. 조회수 100 미만이에요. 뭐 30, 40 있을걸요? 그런 분들이 검색을 했을 때 상위 노출 뜨잖아요. 그럼 된 거예요. 그럼 된 겁니다, 여러분. 조회수가 높다고 해서 내가 많이 잘 팔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네, 하지만 사람들이 검색하는 조회수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목을 쓰실 때 시리즈로 쓴다 그러면 20, 21, 22, 23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요. 제목을 좀 짧게 적으실래요? 네, 딱 보시면 알겠죠. 호주 퍼스 여행이 키워드예요. 로트 네스트 아일랜드가 키워드죠. 프리멘틀 감옥의 키워드예요. 퍼스 여행이 키워드예요. 서호주 여행이 키워드예요. 서호주 여행 끝이에요. 키워드 하나밖에 안 잡았어요. 왜? 그게 조회수가 가장 높았거든요. 다른 거는 아예 조회수가 거의 나오지도 않았어요. 넘어가요. 서호주 핑크 호수가 키워드예요. 호주 여행, 칼바리 해안가 이게 키워드입니다. 호주 캠핑카 여행이 키워드예요. 샤크베이가 키워드고요. 쉘비치, 샤크베이가 키워드입니다. 무슨 그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냥 여행 일기를 쓴 거예요. 다 상위 노출입니다. 자, 요거는 좀 다르죠? 달라요. 그럼 이거는 왜 다르냐? 조회수가 상당히 높아요. 거기는 그거 외에는 조회수가 안 나와요. 이거는 조회수가 상당히 높아요. 위에 거 볼게요. 겨울 2월, 그러니까 2월 제주, 2월 제주도, 2월 제주 날씨, 2월 제주도 날씨, 2월 제주 옷차림, 2월 제주도 옷차림, 2월 제주 가볼 만한 곳, 2월 제주도 가볼 만한 곳. 가로가 유키체코 시리예요. 그게 다 키워드예요. 왜? 키워드마다 연관이 있어야 되고요. 해당하는 키워드에 대한 내용이 본문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도민이 알려주는 앞부분의 도민이 30% 이야기, 저의 이야기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날씨가 들어가면요. 자연스럽게 옷차림이 들어가요. 해당하는 날씨에 해당하는 옷차림을 입고 어디를 가야 될까요? 가볼 만한 곳이에요. 연결이 되죠? 이렇게 쓰셔야 돼요. 네, 이렇게 쓰셔야 돼요. 다 해요. 그렇게 해서 한 달 만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맨날 패턴이 똑같아요. 패턴이 똑같으니까 그것을 일주일에 한 번은 쓰시던 2주에 한 번은 쓰시던 3주에 한 번은 쓰시던 여러분이 패턴을 만드시면 돼요. 그쵸? 이게 3월께 2월에 올라갔어야 되는데 아마 이제 오늘이나 내일 올라가겠네요. 제가요. 한 달에 15,000이 나와요. 그 카테고리에 계속적으로 쓰셔야지만 카테고리 최적화가 이루어져요. 그걸로 들어온 사람들이 길게 읽어주고 그 밑에 있는 글을 읽어줘야지만이 어때요? 좋은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니까 앞부분에 올려주겠죠. 바로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아요. 나는 이거는 뭐냐면 한라산에 대해서 갈 사람들을 타겟으로 글을 쓴 거예요. 그럼 그 사람 한라산 예약, 날씨, 실시간 확인하는 방법 총정리. 그러니까 바로 1위잖아요. 어떤 키워드로? 3월 한라산 날씨요. 끝. 자, 공식 블로그예요. 공식 블로그의 제목 볼까요? 한라산 소주 공장은요, 제주 이색 체험이에요. 그래서 제주 이색 체험을 하는 한라산 소주 공장 투어 예약과 비용이에요. 그게 사람들은 궁금하기 때문에 제목으로 넣어준 거예요.
여기도 똑같아요. 제주 이색 체험이에요. 그게 뭐예요? 제주도 해녀. 연극과 맛집을 동시에 해녀부엌. 해녀부엌. 제주도 해녀부엌을 치면 이게 나와야 돼요. 제주 해녀부엌을 치면 이게 나와야 돼요. 아, 그게 이색 체험이고 그거 어떻게 예약하고 비용은 어떻게 되고 장소는 어디구나. 이거 확인을 원하고 싶겠죠. 그렇게 써야지만 상에 노출이 됩니다. 제목 안 잡아요. 제주, 제주도, 서경, 서쪽, 한경 가볼 만한 곳. 앞에 2월이 들어가면 좋으나 3월이 들어가면 좋기는 해요. 좋기는 하는데 이거는 2월, 3월, 4월 이걸로 막 유입을 잡은 게 아니고요. 리조트에 예약한 사람들이 반드시 봐야 될 필수 컨텐츠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시즌 키워드를 넣으면 도달률은 높은 거는 알겠으나 그럼 내용이 이상해지기 때문에 도달률이 잘 안 나와도 돼. 어차피 이거는 우리 리조트 오는 사람들만이 볼 거야. 이렇게 되면 되겠죠.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목을 이런 스타일로 여러분들 적어주시면 됩니다.